안녕하세요. 평촌 크레버스 메솔로지 의대관 수학 프로그램 설명을 맡은 임혜현입니다. 먼저 평촌의 모든 과정과 계열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MS에서는 초등부터 대입까지 모든 과정에 수학 및 과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솔로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솔로지는 철저히 대입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 입시를 목표로 하는 영재관하고는 달리 고등학교 진학 후의 성취도와 대입을 위한 수능 준비가 목적입니다.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학습의 수준과 난이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메솔로지에서는 목표를 초등과정은 즐겁게 수학과 친해지는 단계로, 그리고 중등과정은 심화 수학에 대한 적응의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과정을 AP의 완성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등과정부터는 수능, 고등 내신에 중점을 두고 고입 전에 수능의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 총 수능 30문항 중에 22문항을 만점을 목표로 만드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매우 합리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고요. 물론 메솔로지에서 영재관으로 또는 영재관에서 메솔로지로의 이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초등과정부터 메솔로지의 의대관을 다니면서 잘 적응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과정을 최소 2회 이상 공부합니다. 여기서의 고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수학뿐 아니라 수원, 수투, 확동, 기하, 미적분 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공통수학의 경우는 이론, 연습, 응용, 심화, 1등급 도전 등을 통하여 최대 5번의 반복이 이루어지고요. 현재 평촌 CMS의 APX반 중3 학생들은 지금 고3 모의평가 1등급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과정을 이미 마친 학생들은 CMS 고등부에서 실력을 검증받았는데요. 신성고 기숙사, 이제 전교 40등 이내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수학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고민을 같이 이제 해결해 보고자 오늘의 설명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수학이라는 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수학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바로 이 전문가가 우리 CMS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수학의 선행 과정이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경향신문하고 EBS에서 특별기획해서 조사한 자료를 잠깐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도의 점수를 매겨서 그걸 그래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수학의 흥미도의 흐름은 처음에 이제 0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초등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조금 낮아졌다가 이제 조금 학교에 적응을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잠깐 높아지게 되죠. 그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갑자기 급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내려가고 중학생이 되어서 또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도 마이너스 절대로 흥미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보다도 더욱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게 비교 대상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의 변화인데요.
저기서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는 방금 보셨던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도의 그래프고, 그 외에 저 회색깔로 보이는 그래프는요, 수학 이외의 전체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그래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수학과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즉, 한번 수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관심이 어떤 전체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까지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래프 역시도 우리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이걸 이제 작성한 통계 그래프인데요.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그래프는 앞서 봤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수학에 흥미도가 이제 조금 있는 친구들의 변화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친구들 역시도 수학과 기타 과목 전체 흥미도에 대한 변화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흥미가 높을수록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분포가 당연히 많았겠죠. 자, 그럼 이런 안정적인 그래프, 위로 흥미도가 높아지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이제 분명히 높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수학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이 친구들은 또한 그래프에 담지 못하는 어떤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의 그 성적 차이의 격차, 어떤 수준, 수학의 수준의 격차,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시작으로 인한 경험 부족에 따른 불안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탑쌓기입니다. 견고하게 바탕부터 탑을 쌓아서 그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또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럼 우리 메솔로지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불안감들을 해소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솔로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참여 수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참여 수학은 4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고요. 이제 4학년 1학기 과정을 처음 학원에서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학원에서 혹은 아이의 인생에서 학원이라는 교과에 대한 학원이라는 거에 경험이 처음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딱딱한 교과 수학만을 들이미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하게 본인 스스로 단원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고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자랑도 하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별로 각 단원에 맞는 수학 일기, 직접 그림을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기를 만들어 보면서 이것 또한 친구들과 공유하고 흥미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게 마냥 무섭고 딱딱한 무서운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씩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러한 어떤 문제를 만든다, 일기를 수학을 연관시켜서 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증명해 주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흥미도를 더욱더 업 시켜줄 메솔로지만의 시크릿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 그 전에 메솔로지 특징들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연산과 서술형 연습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참여 수업과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각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프리뷰 시스템, 그리고 몇몇 구성반들은 과제를 학원에서 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답, 수학은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자, 그러나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조차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메솔로지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개개인별 맞춤 오답 파일, 문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매일 매 수업 제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개개인별 밀착 관리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치러지는 일일 테스트는요, 나중에 모아서 어머님들께 물론 총괄 테스트와 함께 성적표도 발송되지만 당일 직접 문자로 성적의 등급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 역시도 내신 대비까지 최소 4번 이상의 반복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메솔로지만의 시크릿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바른 습관과 바른 학습으로 내신 1등급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스카이로 이루어지는 데이 플랜이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메솔로지 초등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개강하는 반 중에 4학년 1학기를 시작 기점으로 잡아서 만들어 놓은 예시이고요. 초등과정은 일주일에 주 2회 각각 50분씩 수업이 진행되고, 보시는 것처럼 3개월에 한 학기 과정씩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정별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산 연습이 들어가고, 개별 맞춤 오답과 일일 테스트, 그리고 분기가 끝날 때 총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시는 6월 4학년 1학기 시작이니까요. 우리 아이가 시작해야 되는 학기의 시점에 따라서 언제 중등 과정이 들어갈지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6월에 개강하는 메솔로지 중등 커리큘럼의 1학년 1학기 시작반 예시입니다. 중등 과정 역시 일주일에 주 2회 수업이고 각각 180분 수업이 진행됩니다. 초등과 마찬가지 3개월에 한 학기 과정 진행되고요. 개별 맞춤 오답 파일과 일일 테스트, 총괄 평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영재관에서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 5년 동안 온리 평촌 CMS에서만 이뤄낸 결과고요. 320명의 최종 합격자. 바로 이 대단한 결과들을 이뤄낸 우리 CMS 선생님들이 메솔로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역시 대입 역시도 CMS라는 증명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수학을 재미있고 실력을 길러나갈 수 있는 우리 메솔로지 프로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메솔로지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솔로지관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보셨죠. 저희 이제 메솔로지 스텝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면 처음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4단계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이후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업이 주 3회 수업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 3회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월요일 또는 수요일 또는 이제 요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기본에 나가던 선행과정을 기본 심화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현행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대략적인 스케줄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 기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해당 학년 과정을 조금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강을 해서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3월부터는 저기 위에 보시는 현행 과정에서 이제 현행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신 집중 기간은 2주라는 기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 내신 집중 기간 동안에는 선행 과정 과목이 잠깐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내신에 집중하는 기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복귀를 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현행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선행 수업을 계속 나가면서 1학년 2학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차 지필고사죠. 예, 그래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다시 현행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현행 정규가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2주 전부터는 다시 내신 집중 기간, 그다음에 방학 동안의 특강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메솔로지에선 이런 식으로 내신 수업이 기간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신을 아이들을 챙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어떤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단원별로 이제 어떤 단원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각 단원별로 이제 현행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내신 수업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차별로 중간고사 기간에 맞도록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건 2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1단원이 유리수와 순원소수,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부등식, 연립방정식 이렇게 단원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단원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을 물어보는 개념 문제, 그리고 단순한 연산 문제, 그리고 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장형 구조의 활용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저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그 아래는 이제 기본적인 단원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아이가 그날 수업 시간에 푼 문제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얼마나 맞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성적표로 이제 성취도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아이들마다 이제 성취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푼 것 중에서 틀린 문제가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유형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이제 요 단원에서는 요런 부분들의 실수가 보이고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래쪽에 스스로 공부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로 코멘트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성적표들이 누적돼서 어머니들한테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이 정도 잘 풀고 못 풀고 어느 정도 성취도 나가는데 여기가 약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를 사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성적표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에서 또는 아이한테 더 공부시켜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적표를 보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여기가 부족하니까 여기를 조금 더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주, 2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내신 집중 기간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그 내신 집중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동안에 했던 현행 정규 수업에 대한 내신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단원들,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4단원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원별로 평균 성취도, 그동안에 수업했던 거에 대한 성취도, 그 다음에 영역별로 개념, 연산, 유형, 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놓은 거예요. 성취도를. 그러면 이 성취도를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뭐 사각형 표에서 어디가 약하구나가 한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석한 점수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바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81.5점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아이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서요. 아이가 이제 목표하는 점수, 당연히 저기는 이제 100점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게요. 예, 희망을 하는데 아이들마다 뭐 96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예상 점수보단 당연히 목표 점수가 높겠죠. 예, 그럼 그
높은 목표 점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아이가 직접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거를 저 아래다가 적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성적표는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 물론 아이들한테 이제 종이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아이들이 이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 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잠깐 보시는 게 이제 웹페이지에 올라간 실제 화면인데 제가 실제로 웹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실제로 웹페이지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1주 내신 과제 분석이 이렇게 있고요. 위로 올리시면 그다음 2주, 그 다음에 올라가면 내신 분석 및 목표 설정,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CMS 학생의 내신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성적표를 어머니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종이로 주는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한테 이 링크를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이제 김주영이니까 만약에 김주영 학생의 내신 분석, 그럼 요 링크만 저장을 해두시고 휴대폰으로도 아니면 뭐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그동안의 아이들 성적이 모두 다 이렇게 누적돼서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잘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머니들한테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가 어떻게 성취도가 나오는지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번 성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수업 끝나고 나시면 이 링크만 타고 들어가시면 아, 우리 아이가 오늘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구나, 이렇게 했구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PT로 돌아와서요. 예,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수업 한 후에 어떤 아이들을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추가 프린트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프린트나 교재 완성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표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현행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하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학습 상태를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 상태 점검한 거 가지고 내신 분석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취약 부분을 확인하고 약점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성적표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다음번에 와서 공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이후 내신 집중 기간 동안에 얘한테는 어느 부분을 더 시켜야 되는지를 당연히 눈에 보이도록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신 분석이 진행한 다음에 내신 집중 기간 들어가기 전에 목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점수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결정한 목표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고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로드맵도 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내신 기간이죠. 이제 내신 기간 2주 전이 되면 정규 수업은 내신 집중 기간 수업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오답 정리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시험처럼 모의고사도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험 하루 전 예, 시험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이렇게 되면 직전 대비를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직전 대비에 오면 실전 모의고사 실제 우리 학교에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리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최종 내신 점검을 해서 예, 아이들한테 시험 가서 목표 점수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내신 프로그램들은 학생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내신 관련돼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후 내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설명에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신, 고교학전제, 대입 학습에 맞춰진 크레버스 수학 교과 브랜드, 메솔로지 고등과정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단과 CMS 통합관인 크레버스의 새로운 의대강 브랜드가 바로 메솔로지입니다. 메솔로지 계열이 지향하는 목표는 의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 입학입니다. 메솔로지 고등과정 프로그램은 의대 및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생들에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의대 입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의대는 네모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내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는 수능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을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했을 때 수시 전형에도 수능 최저라는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시는 100%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은 의대 입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소재 의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방 소재 의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선택해서 지방 의대라도 도전해보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넘지 못하고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2021년도부터 의대 지역인재 전형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선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체 선발 인원의 67%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충남대가 교과 전형으로 46명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된 인원수는 여기에 대략 한 30% 정도, 한 15명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학생이 내신으로 지방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방의대까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정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는 수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고에서는 의대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100명이 넘는 의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위 학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시 경쟁력이 최고인 학교들이라는 겁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의대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역시 의대를 잘 보내려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겠죠. 이 학교들의 비결이 뭘까요? 여기 휘문고를 보시면 2021년도 입시에서 의대를 107명을 합격시켰는데요. 그 휘문고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실 고1은 교육과정 단계상 수능을 풀기 어려운 단계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능에 제대로 대비하도록 우리 학교는 고1 때부터 중간 기말고사 내신에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 3년 내내 수능을 집중 대비하도록 했다. 즉 고1부터 수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미리 수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운영의 결과가 제대로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메솔로지가 준비한 수능 중심의 고등과정 프로그램입니다. 3월 개강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4학년 1학기 시작반에서 메솔로지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9월 시점부터 공통수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을 6개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통수학의 수능 학습을 3개월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수능 유형을 경험하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죠. 수원과 수투도 4개월의 개념 학습을 마치고 2개월의 수능 학습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6개월 정도의 개념 학습을 진행을 시키고 이게 미적 개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수능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의 실전 수능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A, 실전 B 이 단계는 고2 학생들의 수능 실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어와 마스터 단계는 고3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4학년 1학기 시작반에
3월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중3 때까지 수능 공통 과목에 대한 고3 수준의 실력까지 만들어 놓고 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5학년 1학기 시작반에 들어오게 된다면 실전 A, B 단계까지, 즉 고2 학생의 수능 실력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고등부로 넘어가는 거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나 6학년 학생이 1년 선행인 6학년 1학기 시작 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한다면 미적분 개념까지는 마무리 시킵니다. 그리고 중1 학생이 2학년 1학기 시작반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3 때까지 수투까지 끝내는 거고요. 만약에 4학년 학생이 4학년 1학기 시작반으로 3월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미적분 개념까지 마무리되고요. 5학년 학생이 5학년 1학기 시작반에 들어온다면 수투까지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메솔로지 의대 간의 고등 프로그램입니다. 의대 입시는 고등 4년을 다녀야 한다고들 합니다. 의대 입학자의 N수생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메솔로지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준다면 고등 3년에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대 대입을 성공시키는 크레버스 수학 교과 브랜드 메솔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개강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지금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두 과정 모두 주 2회로 진행이 되고요. 초등과정은 150분, 중등과정은 180분씩 진행이 됩니다. 정원은 각각 8명, 10명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저희 CMS 자체 교재인 케이블과 얼리미티드 코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위쪽은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반이고요. 이번에는 6월 달에 새로 신규 반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과정들 있죠. 반 옆에 있는 과정들 6월 달부터는 이 반들은 4학년 2학기 과정을 이 반은 5학년 2학기 과정을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의 반이든 신규 반이든 어쨌든 6월 달에는 6월에 개강하는 반에는 4학년 1학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열린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을 봤을 때 저희 메솔로지가는 이제 청담에서 진행하는 에이프릴과 청담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 반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하원하는 셔틀 타고 집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셔틀 7시라고 써 있는 거, 10시에 써 있는 거, 요 반들은 일단은 초등 과정이 150분 수업이잖아요. 여기 3개 반은 이 반까지 마찬가지로 4시부터 6시 반까지 150분 수업을 하고 30분 정도 이제 다음 과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30분 더 공부를 하다가 7시에 하원하는 셔틀을 타고 집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R 3반도 9시 반에 정규 수업은 끝나지만 셔틀은 10시에 운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강의실은 선생님은 저희 이제 CMS 영재관 선생님이 가서 수업을 하지만 강의실은 셔틀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요 3개 반은 에이프릴에서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반들은 청담어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고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입학고사는 희망하는 입반 아래의 두 과정을 보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6학년 1학기 과정에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5학년 1학기 과정과 5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15문제씩 해서 30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따로 시험 보지 않고요. 그냥 무시험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학년 2학기 과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4학년 1학기 과정만 테스트를 보고 입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신다고 하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